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하시죠. 부모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네. 산 좋고 물 좋은 장수군의 오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네.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아 정말 좋은 동네네요. 네. 부모님 그 경선 시절에 그 농업 발전한 5대 방침을 하셨는데 그걸 접했을 때 네. 앞으로도 농촌에 살면은 아주 행복하게 그 미래를 살 수 네.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. 오늘 또 이렇게 부모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좀 그런 그 발전에서 너무 앞으로 그 농촌이 발전되고 잘 살려면은 네. 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. 비용은 점점 더 증가되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농업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네. 확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 소득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 5대 그 공약에 포함된 상황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선행된다면은 시골에서 사는 그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농업 예산을 증액해서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. 해라.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알겠습니다. 고령화 이런 장비랄지 알겠습니다. 농약이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고 네. 또 여기에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네. 뭐 연금이라 이런 부분이 없는데 공약상에 포함됐듯이 노령 농촌 연금이라 이런 부분도 좀 네. 그 어떤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네.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하시죠 그냥. 한우를 한 25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. 아 한우농이시군요. 네. 지금은 이제 사료값 폭등에 한우값은 자체는 폭락을 해서 지금 그렇죠. 아직도 그 해소가 안 됐어요. 네. 그 얘기한 지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요. 그때부터 계속 지금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를 판매를 하면은 그전에는 빚도 갚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기둥뿌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러게. 소득값은 그러니까 오르고 속값은 네. 떨어지고. 그래서 이제 한우 자체도 제 생각에는 이제 논농업 직불금이나 한농업 직불금처럼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하는 게 어떤가.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주셔야지 더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축산농에도 직불제도를 도입하자. 네. 네. 뭐 또.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.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. 네. 저희는 이 시골이나 도시나 다 더불어서 이 젊은 이장님처럼 다 잘 진짜 사는 젊으세요. 펄펄하시네요. 마을을 농어촌, 시골, 마을 다 당선되셔서 큰 지원과 노력해서 이 농공단지나 네. 이 주변 사람이 와서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네. 좋겠어요.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. 네. 네. 그, 좋은데 바쁜데 많은데 참 이 꼴짝까지 오신 doctor 영광입니다. 제가 느끼는 바는 앞으로 이 농촌이 지금 뭐 우리 불악뿐 아니라 참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가 문제잖아요, 지금. 대한민국이 전부 다. 네. 그것이 최고 급선무인데 이 높으신 분들이 이 5년 후에 농촌, 10년 후에 농촌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지 근데 제가 욕심부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우리 장수, 우리 불악도 같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했느냐 지금. 다 그래요, 다니면. 다. 네.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그랬다. 그게 그래도 내가 보죠 우리가 보죠는 다녀보면은 전라북도가 네. 전 모든 구석이 많아요. 다른 데보다. 전라북도가 저도 상중 차별을 받고 있죠. 네. 저도 부산에서 한 30년 동안 민주당 생활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된가 뭐 은퇴하거든요. 근데 고향에 이제 들어온 지 한 13년 됐는데 와서 보니 너무 다
낙후대학 도시에. 그래서 이거 네. 참 지역 탓이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저 후보님 콜차까지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어민 연금 제도를 50년 이상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집중한 사람 연금 제도를 적극 좀 추진해서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말씀드립니다. 그런 주장도 많이 있죠. 네, 또 뭐 준비되신 분 다 하셨어요? 제가 하세요? 할까요? 하세요.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. 하세요. 시간 관계상 한 개 말씀드리면 농업재해에 대해서 너무 재보험이나 이게 이제- 보상 문제. 네,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제 공약이 이제 포함이 되셨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농업재해의 실질적인 보상을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65세 이상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다 노지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스마트팜으로 넘어갈 수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. 근데 노지에 계신 분들을 우선 중점으로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태풍, 재난 뭐 등등등에서 오는 거를 좀 이제 들어간 만큼은 좀 보상을 받아야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허탈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좋지 않나. 네. 그 수준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약해서. 예. 우리나라 이제 식량 자원에서 가장 자급률이 확보된 게 쌀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쌀값이 이제 소비도 줄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수매량도 줄고 벼 재배 면적도 계속 감소시켜 나가는데 쌀값 안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소득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도 힘들지만은 좀 쌀값 안정화에서 수매량이랄지 이런 부분도 증대를 시켜줬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뭐 맨날 하는 얘기죠. 쌀값 안정화법도 지금 몇 번째 거부된지 모르겠네. 네, 또 하세요. 준비된 거. 네, 제가 본 이장 중에 제일 젊은 이장이신데. 이 마을에 3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장님 그러세요? 이를 보고 이장님, 아주 이장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옛날에 이장하셨어요? 뭐, 또 대를 이어 이장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버지는 이제 이장 안 안 하시고 하셨어요? 제가 유일하게 3대가 지금 삼대가, 할머니도 네네. 이장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이렇게 지금 농사 농사 저 계시던데요? 예. 할머니도 계세요? 예. 어머님도 계시단 말이죠. 제가 뭐 괜찮으시면 또 한 네. 말씀 올려드리면 이 농자재 값이 지금 현재 계속 갈수록 이제 비싸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뭐 농약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흔히 농민들 땀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예를 들어 농약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박스에 제초제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를 합니다. 근데 이게 농협에서 조금은 한일은 해줘도 국가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농약 구매 지원은 좀 있지 않아요? 그 농약 티켓이나 뭐 여러 가지 등을 해주지만 이제 그 농약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 관리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을 하니까 좀 그 가격을 좀 국가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. 추가로 해서 이제 좀 농협하고 같이 좀 어떻게 연계해서 네. 좀 농자재 값을 조금만 그러니까 뭐 한 병에 지금 바스타라는 제품도 한 병에 10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20병인데 1,000원만이라도 국가에서 한 병에 1,000원만이라도 보조를 해준다면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이 느끼고 농사 지어서 남는 거라고 진짜 골병밖에 없거든요. 진짜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연금제도도 그렇고 양국법도 네. 그렇고 다 우리 후보님께서 꼭 이렇게 잘 농촌의 소리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사실 제가 전남북은 많이 왔었는데 전남북은 이제 주산업이 쌀 농사잖아요. 예. 근데 쌀값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기후 문제 때문에 쌀 생산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쌀값 안정대 정말로 중요하죠. 일본이 지금 쌀값 올라가서 난리인데
우리도 또 남는다고 조금, 예. 조금 남는다고 지금 수매도 잘 안 해주니까 18만 원? 예, 18만 원, 18만 4천 원 한다던데. 예. 요즘 얼마예요? 요즘은 정확히 저희도 이제 여기도 농사를 져서 좀 직접 올랐네. 먹거든요. 네. 하여튼 그 정도라고요. 정부에서 20만 원 보장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죠. 쌀값 안정법도 지금 계속 거부 중에서. 하여튼 뭐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, 하여튼 전북이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비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고, 지방에 대한 지원도 약하고. 두 번째는 이제 영호남 비교를 하면 이제 어쨌든 호남이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고, 근데 이 호남 중에 전북이 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. 호남, 그러면 요즘은 나는 호남 안 할래. 뭐 그런 것도 있고, 나는 호남은 광주 전남이지 전북 호남 아니야.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건 아니겠지만, 하여튼 그런 삼중 그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건 맞고요. 지방에 대한 지원도 사실 좀 늘려야 되는 건 맞고, 특히 우리가 농업을, 저는 이제 전략 안보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거를 일종의 그 사양산업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앞으로 기후위기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 이 식량 자금 문제가 심각한 국가과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.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요. 그 점 뭐 저도 공감하고요. 이 농업에 이 지방이 사는 방법이 그러면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보조금 늘려서 살 수 있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늘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소득을 좀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,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 자연환경이 참 좋잖아요. 예. 뭐 관광산업이든 이런 것 좀 키워야 되는 데다가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거의 98% 수입 국가인데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또 난리고,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뭐 여기도 바람이나 태양이나 많이 자원은 풍부하잖아요. 그걸 좀 활용해서 여기 전남 무안이나 뭐 이런 데처럼 참 신안처럼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것들을 좀 공동으로 하고, 그 중에 일부러 지역 주민들 소득으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.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. 신안은 인구가 늘대잖아요. 네. 태양광 발전 소득 때문에. 거기다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조금이라도, 소규모라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전북지사한테도 대표적 케이스로 장수 같은 데를 하면 좋겠다. 예. 한참 검토를 했는데 지금 면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군 중에 다가 아니고 군의 면 단위를 몇 개 이렇게 해서 한다고. 근데 군 자체 예산도 너무 경직돼 있어서 여기도 아마 1인당 예산이 한 2,500만 원 될 것 같은데, 그 중에 일부를 좀 재량 예산으로 좀 바꿔주고 정부에서 그걸 지역 주민들 농촌 기본소득으로, 아마 여기 농민수당은 아마 도입돼 있을 것 같은데, 국민, 예, 도입됐습니다. 가구당 아마 연 6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가구당. 국민수당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가구당. 그러니까 가구당 60만 원 연간 뭐 그 정도일 것 같고, 그 정도는 부족하고. 하여튼 햇빛연금,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그런 햇빛연금도 좀 최대한 좀 확보하고, 그다음에 농촌 지방 예산의 일부를 농촌 기본소득으로 좀 전환하고, 그것도 지역화폐 형태로서 이 동네에 좀 돈을 쓰게 하고, 어제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지역에서도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 달에 소득이 이렇게 해서 한 3, 40만 원 정도 1인당 그 정도만 확보되면 앞으로 계속 늘려가고 삶은 꽤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걸 한번 같이 노력하면 좋겠고요.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우농은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지방 다닐 때마다 이거 사료값 오르고 한우값 떨어진다고 그러던데, 도시의 소고기 값이 또 올라 있어요. 그 희한이고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내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농어민 연금제도도 사실 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고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요.
장수가 인구가 2만 안 되죠. 2만 1,000명. 2만 1,000명. 뭐, 장수의 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니까?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,300억 정도. 그러니까 1인당 2천만 원 좀 넘네요. 2,100만 원 정도? 200만 원 정도. 근데 그 중에 사실은 1인당 예산이 들어오니까, 좀, 거의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 좀 어렵긴 한데, 재량 예산으로 좀 정부 제도를 바꾸면, 1인당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빼는 건 별 문제가, 우리가 없을 것 같은데. 그죠? 그래 봐야 2만 명이 한 200억 정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4천억 중에. 어쨌든 뭐 노력하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. 농업재해보상도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 상황이고, 공약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한데요. 어쨌든, 한 번 재해 입으면 다음 재해 때는 가입을 안 해주다 그러대요. 그래서 문제죠. 그게 보험의 권리에 어긋나는 건데. 보험료율도 문제고, 실보상액도 좀 적다고. 이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, 여러분들 어려운 점들은 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, 대체적으로 다 전에 들어본 말씀드리긴 한데, 각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장이 많아야 되는데, 동네에. 다른 정책, 참 좋은 정책이지만